뭐 내일 또 9시에 오라고 하는데 황당하잖아. 캐치를 바꾸든지 해야지. 소용없이 화가 나고. SK텔레콤이 유심 무상 교체를 시작한 어제 예상대로 수많은 고객들이 전국의 대리점으로 몰려들었습니다. 턱없이 부족한 물량, 이 유심 물량 때문에 대부분 빈 발걸음을 돌려야 했고요. 일부에서는 불만과 고성이 터져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도 유심 교체 이틀째 상황이었는데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어제와 비슷했는데요. 역시 수많은 사람들이 유심을 교체하기 위해서 이른 아침부터 동네 대리점에 줄을 서 있었습니다. 오늘 오전의 상황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못 바꿨어요. 아침 7시 반에 왔어. 일본으로 와서 서 있었잖아. 지금 와서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아마 난 못하지, 복잡해가. 자기 돈 조금 있는 거 넣어놓는 거. 이거 만들어가지고 뼈가 아프면 그만이죠. 걱정이 보통 걱정이 아니라. 자, 어제부터 유심 무상 교체가 시작이 됐지만 교체 성공한 사람은 얼마 안 됩니다. 어제 23만 명이 교체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 알뜰폰을 포함한 전체 가입자 수는 2,50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도 안 되는 숫자만 지금 유심을 교체했다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첫날 교체를 완료한 이용자는요, 전체 SK텔레콤 이용자의 1% 수준에 그쳤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교체 예약도 지금 받고 있었는데 이 온라인 교체 예약을 받은 사람을 더한다고 해도요, 성공한 이용자가 전체 이용자의 약 10%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여전히 대리점 앞에 줄을 서 있는 그런 모습이 확인이 되는데요. 사실상 지금 SK텔레콤 측에서 확보하고 있는 유심수가 100만 개 정도에 불과하고요. 500만 개까지 확보를 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지만 여전히 유심 교체까지는 갈 길이 먼 상황입니다. 네. 유심 교체가 어려우니까 이제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 적어도 유심 보호 서비스는 가입을 해두어라,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유심 보호 서비스를 가입하게 되면은 내 유심 칩과 내 휴대폰이 접착제로 딱 붙어 있는 그런 효과를 주기 때문에 네. 복제폰이 지금 걱정이 되어서 지금 유심을 교체를 하려고 하는 건데, 그렇죠. 내 휴대폰에만 이 해당 유심이 작동할 수 있도록 해두니까 이 복제폰이 만들어질 위험을 현저하게 낮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거든요. 네. 문제는 이것도 가입이 까다롭습니다. 이 유심보험 서비스도 당연히 쉽게 어플리케이션이나 인터넷을 통해 가입이 되는데 대기가 정말 길어요. 그리고 현재는 바로바로 가입되는 것이 아니라 예약을 받고 있고 순차적으로 가입 안내 문자를 주겠다고 안내가 되고 있는데 네. 이 역시도 언제 다 완료가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자, 국내 1위 통신사인 SK텔레콤이 정말 큰 사고를 친 것 같습니다. 자, 이번 해킹 사고에 가입자 역시 빠르게 쑥쑥 빠져나가고 있다고 하는데 어제만 해도 3만 4천여 명이 SK텔레콤을 떠나서 다른 통신사로 이전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탈이 가시화되자 전부는 아닙니다. 몇몇 SK텔레콤 대리점과 판매점들이 이런 방법을 썼다는 겁니다. 자, 유심칩 무상으로만 교체해주지 말고 이 유심칩 교체하는 김에 신규 가입자랑 전화기 판매 좀 더 해라. 뭐 이런 지침을 내린 대리점이 있다고요? 지금 그런 거 할 때입니까? 그렇죠. 좀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앞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SK텔레콤 평소 같은 경우라면요, 이탈자, 그러니까 SK텔레콤에서 다른 통신사로 이동하는 그 명수가 한 200명 정도에 불과했는데 네. 지금 어제만 해도 3만 4천 명이 지금 다른 통신사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눈여겨볼 만한 지점은요, 8,729명은 또 SK텔레콤에 새로 가입을 했어요. 어떤 유입 인구인가 봤더니 극히 일부입니다. 일부 대리점에서 그러니까 유심 교체를 위해서 지금 여분으로 갖고 있는 그 유심칩을
신규 가입자에게 우선적으로 제공하라 이런 지침이 있었던 그러니까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신규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또 총력전을 벌이고 있는 것인데 뭐 보조금을 준다거나 아니면 기기 변경에 어떤 혜택을 준다거나 이런 프로모션을 통해서 일부 대리점에서는 또 신규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그런 경쟁을 벌이고 있어서 유심칩 지금 교체하기에도 부족한데 적절하지 않은 프로모션 아니냐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이 해킹 사태로 유심칩을 너도 나도 빨리 바꾸고 싶어하는 이유가 유심칩 복제로 인한 금융 사기, 금융 피해가 발생할 것이 우려되기 때문이겠죠. 자, 이런 상황에서 한 SK텔레콤 사용자의 휴대전화가 갑자기 먹통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이상하다 싶어서 이 전화기를 들고 대리점에 찾아가 보니까 이 사람의 휴대전화가 계약이 해지돼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KT 알뜰폰이 새로 개통된 사실을 알게 됐는데요. 자, 여기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그 이후에 현금이 1,000만 원씩 모두 5번에 걸쳐서 빠져나간 겁니다. 총 5천만 원이 이 휴대전화 주인도 모르는 사이에 이체되는 피해가 발생을 한 겁니다. 자, 이 때문에 이번에 유심 해킹 유출 사고 때문에 이게 발생한 거냐 의심이 됐는데요. 근데 지금 현재는 스미싱일 가능성이 있다. 유심 분실 또는 해킹에 의한 거는 아니고 스미싱에 의할 가능성이 높다. 이게 무슨 말이죠? 그렇죠. 사실 이번 사례,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휴대폰이 먹통이 되고 다른 휴대폰이 개통되고 거기다가 내 돈이 빠져나갔다. 이번 이 유심 해킹 사례를 통해 가장 시민들이 불안해하는 그런 사고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해당 사고 같은 경우에는 현재까지 조사된 바에 따르면 이번 이 유심 해킹 사례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이 유심 해킹을 통해서 유출된 그런 정보들은 유심에 들어있는 이 휴대폰의 고유 번호라든가 기기 번호 그리고 휴대전화 이런 것들이 유출된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저렇게 다시 다른 휴대폰을 개통을 하려면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다른 개인정보들까지 모두 탈취가 되어야지 저런 수법의 범행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석을 해보자면 스미싱 범죄라고 하는데요. 문자 메시지 같은 거를 받고 클릭을 하면은 악성 코드가 휴대폰에 심어지고 네. 그 악성 코드를 통해서 내 휴대폰, 내 개인정보가 모두 탈취되는 그런 또 새로운 유형의 휴대폰 관련 그런 스미싱 범죄거든요. 네. 아마도 이 해당 사안 같은 경우에는 이번 SKT 유심 해킹 사고가 아닌 다른 스미싱 범죄의 어떤 피해 사례가 아닌가 현재로서는 조사가 되고 있지만 좀 더 조사는 필요해 보입니다. 근데요. 이제 SK텔레콤에서는 앞으로 유심 이 유출, 해킹 유출로 정보 유출로 사고가 난다면 전액 배상해 주겠다 이렇게 밝히긴 했습니다만 우려되는 게 이런 식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게 유심에 의한 건지 아닌 건지 그걸 뭐 사용자들이 입증해야 되고 혹시 뭐 그러는 건 아닌가요? 지금도 스미싱이다. 그러면 설명은 듣지만 그거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겠는 사람들이 훨씬 많을 수 있어요. 그러면 통신사가 이거는 우리 때문이 아니에요 라고 하면 그런가요? 하고 내가 손해를 떠안아야 되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 사실 그 부분이 가장 우려스럽습니다. 지금 SK텔레콤 측에서도요, 이 유심보호 서비스까지 가입을 했는데 어떤 피해가 발생하면 모두 배상을 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지만 그 피해, 뭔지가 굉장히 애매합니다. 그렇죠. 그걸 누가 입증하냐는 겁니다. 그렇죠. 사실상 우리가 절도를 당했다고 하면 뭐 내 휴대폰, 내 지갑, 눈에 보이는 그런 물품이잖아요. 피해가 어찌 보자면 구체적으로 특정이 가능한데 이런 정보를 누군가 훔쳐갔다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 해킹 피해로서 내 정보가 탈취가 되면 지금 당장 피해가 꼭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해커들은 이 정보들을 분류하고 또 새롭게 편집, 가공을 해서 다른 곳에 팔아넘길 수도 있고 새로운 범죄를 기획할 수 있는데 네. 당장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네.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라도 내 정보가 어디에 활용될지 모르고 어떤 범죄에 악용될지 모르는 그런 불안감이 남게 되는데 문제는 그 피해 규모를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네. 이전의 사례에서도 사실상 어느 정도 안전한 관리를 위해서 이 대기업들, 이 정보통신망 사업자가 최선의 조치를 다했다고 하면 피해 보상 인정되지 않는 사례들이 많았고요. 네. 피해 보상이 인정된다고 해도 개인에게 1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어찌 보자면 소액의 그 보상금에 네. 지나지 않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이번 유출 사고에도 반복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네.
자, 해당 사례가 유심 해킹 사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단 SK텔레콤을 사용하는 사람들이면 다 불안에 떨 수밖에 없는 지금 그런 상황인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시중 은행들도 지금 보안 강화에 굉장히 애를 쓰고 있다고요. 뭐 얼굴 안면 인식도 해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보안을 굉장히 강화하고 있죠. 네. 앵커님께서도 온라인 그 자금이체나 이런 거 할 때 혹시 알람 서비스 받으시는가요? 네. 카드 쓰면 네. 문자로 날아오게 저도 그렇습니다. 설정을 해놨습니다. 카드 사용 또는 송금. 이 송금이 됐을 네. 때 그것을 당사자에게 통보하는 서비스가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이제 단순히 온라인 상에서 거래만 문자로 알려졌다라면 앞으로는 이런 온라인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자신임을 확인하는 것이 과거에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인증을 통해서 했다라면 앞으로는 안면 인식과 같은 아하.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더 엄격한 절차를 만들겠다라는 것이 지금 시중 은행들의 이 대비책입니다. 앞으로 이제 이런 측면은 좀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편리한 것도 좋지만 지나치게 편리함을 추구하다가 보니까 이런 보안의 허점이 좀 노출될 수가 있고 이런 노출이 된 이 개인정보가 이 해킹 피해로 악용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금융거래, 특히 이 그 은행 시중 은행 간의 어떤 거래에 있어서는 이 본인을 철저하게 인증하는 이 단계를 하나 더 만들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